안녕하십니까, 스마트지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매집 짓기 프로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LCC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매집 짓기 프로와 차트를 보면은 라이프 사이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건축물을 준공하고, 그 다음 입주하고, 그 다음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 일정 기간 30년, 40년, 50년 사용하고, 그 다음 해체하고, 이 전 과정을 가지고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 LC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CC.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단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이 LCC라는 것을 개념 정리는 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이 LCC라는 용어를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 특히 이게 소형 건축물에 내 집을 짓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게 기묘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도 이 LCC 기법을 적용을 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원가 절감이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원가 절감이라고 하면은 공사를 남보다 좀 이런 말을 표현해서 하지만 좀 날림으로 지면서 원가를 절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원가 절감이 아닙니다. 이 원가 절감이라는 것은 이 건설을 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대형 건설사나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원가 절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원가 관리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건설 공사를 하면서 3대 관리, 5대 관리, 7대 관리, 이제 관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우리가 원가 관리가 있고, 공정 관리가 있고, 그 다음 노무 관리가 있고, 품질 관리가 있고, 그 중에서 공정 관리, 품질 관리, 노무 관리, 모든 것이 사실은 원가 관리랑 이게 관습이 있는 거죠. 원가 관리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 관리를 잘하면은 그 공기가 예를 들어서 줄어들면은 그게 또 원가랑 결부가 될 거고, 품질 관리를 잘하면은 품질이 올라가겠지만 당연히 원가도 절감이 되는 거죠. 품질 관리가 잘못해가지고 재시공을 한다든지, 거기에 하자가 발생된다든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원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원가 관리가 제일 중심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가 관리를 이게 좀 잘못 해석을 하면은 싸게 짓는 것이 원가 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사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 집을 짓는데 견적은 만약에 이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세계사 정도 견적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건 2개사 내지 세계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공자 선정을 하는데 기준을 뭐로 둘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 원이다, 나는 300만 원이다, 누구는 700만 원이다. 뭐를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이고 700만 원이가 나왔느냐,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착공하기 전까지 요 단계를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검토를 해야만이 그 다음 착공을 해서 이 단계에서 시행착오가 없는 거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여기 이 설계사 선정을 하고 계획 설계하고
실시 설계 과정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원가 절감이고 원가 관리다. 그럴 때는 이 뭐 LCC 기법이나 뭐 VA 기법이나 이런 좀 선진화된 기법을 적용해서 전반적으로 공사 전반에 걸친 원가를 줄여주는 것이 그게 원가 관리가 되고 원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LCC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LCC 개요를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건설되어진 후부터 서서히 노후화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토지 선정서부터 준공까지 그리고 사용은 이제 유지보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뭐 사용하는 기간에 이제 유지보수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서서히 노후화되면서 기능 저하와 보수 및 교체의 단계를 밟게 되므로 건축물이 유지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는 초기 공사비 외 수선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재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건축물 및 시스템 등에 대하여 기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필요한 재비용을 합계한 것을 LCC,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하며, 뭐 우리 이제 직역을 하면 저걸 생애비용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생애비용, 건축물의 생애비용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경제적 수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재비용을 일정한 동안 시점으로 등가 환산한 값으로 평가하는 수법이 LCC 기법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우리가 한 10년 사용했을 적에 어느 부분이 당초에 그 초기 단계, 설계 단계에 제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조금 더 증가를 했으면은 발생되지 않을 문제가 지속적으로 1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LCC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설계가 되겠죠. 네,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LCC 기법의 적용 목적, 초기 공사비에서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한 토탈 코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설계안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설계자의 노무 절감이 가능하고 건축주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입주자의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어쨌든 이게 LCC 기법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건축주를 위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건축주를 위한 기법. LCC가. 이게 뭐 시공자나 어떤 그 관리자를 위한 기법이 아니고 건축주를 위한 기법이죠. 관리의 도구로서 건물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실제 코스트를 계산할 수 있다. 그게 코스트를 계산할 수 있어야만이 이 LCC 기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유지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비용이 발생될 것이다. 유지관리 비용이. 뭐 그걸 계산해야만이 이제 LCC 기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판단이 되겠죠. 유지관리와 성능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디자인 팀에게 피드백 시켜 설계에 참조하도록 한다. 그렇죠. 유지관리 할 적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는 그 패시브 주택 같은 게 그렇겠죠. 패시브 주택. 패시브 주택을 뭐 3m 주택을 짓는다. 뭐 1.5m 3m 주택을 지면은 뭐 연간 그 유지 비용이 이제 얼마가 들어간다. 1.5리터 주택을 지면은 연간 유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 이런 것이 이제 데이터화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설계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3리터 주택을 지려면은 매 단열로 뭐 단열 두께가 얼마나 될 것이고 우리가 기준은 뭐 100mm인데 200mm 정도 하면 될 것이다. 이제 뭐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 팀에게 이걸 피드백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LCC 설계를 이게 설계 단계, 실시 설계 단계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LCC 비용 구성 및 평가 방법. LCC의 구성은 이제 LCC라고 하면은 요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이 C1이 뭐냐면 초기 투자비가 되겠죠. 초기 투자비. 예를 들어서 초기 투자비는 기능이 올라갈수록 공사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C2
C2는 이제 유지관리비죠. 이제 중요한 얘기지만 LCC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CC라고 하면은 초기 투자비, 이걸 C1이라고 하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C1이 될 수 있어요. C1. 그리고 유지관리비, 이게 C2. 이게 합해진 게 이제 LCC죠. 처음에도 제가 이제 말씀 드렸지만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초기 투자비 이제 공사비 같은 게 되겠죠. 일단은 공사비는 기능이 올라갈수록 공사비는 많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비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많이 올라가겠죠. 여기 LC 이제 이게 토탈 코스트 해가지고 이제 LCC인데 그러면 어디까지 기능을 올릴 거냐? 이 기능을 올릴수록 공사비는 많이 드는데 이게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패시브 주택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5리터 주택을 짓는다. 1.5리터 주택을 짓는데 공사비가 기존의 공사비는 500만 원인데 1.5리터 주택을 짓는데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니까 배가 든다고 보는 거죠. 이거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을 했을 적에 우리가 30년 쓴다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규에 맞춘 단열하고 거기에 맞춘 뭐 기밀 공사 일반적으로 하는데 500만 원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50평 주택을 짓는데 배를 든다 그러면은 2억 5천인데 5억이 든다는 얘기죠. 이 5억을 예를 들어서 1년에 유지관리비 4개월 정도 보고 그거를 30년 곱했을 적에 5억이 안 나오면은 이거는 여기까지 이 선이 예를 들어서 이 선이 1.5리터다 그러면 이건 좀 타당성이 없는 LCC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정한 선이 여기라는 얘기죠. 여기하고 만나는 선. 이게 적정한 선이다. 이 선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 LCC. 근데 사실은 이게 검토가 많이 돼야 되고 전문가들이 많이 여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걸 정말 이렇게 타이트하게 LCC 정확하게 요점을 찾아가서 적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LCC라는 용어를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기법이 있으니까 이런 기법을 좀 적용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적용하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LCC의 평가 방법, 분석 방법. LCC는 시스템을 시간에 따른 화폐의 가치를 고려하여 투자의 경제 수명 전반에 걸쳐서 비용과 이익을 분석하는 경제적 분석 기법이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조사,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시에는 현재의 비용과 장래의 비용을 상호 환산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동일 시점으로 환산하여 최저간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최저간. 현재와 미래의 비용을 동일 시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현가법과 연가법을 볼 수 있다. 사실 이거 LCC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두꺼운 책이 하나가 있고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 역시 또 아주 깊은 학문적 이론적 그런 지식은 없고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용어 정도 설명하는 형태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제 이 정도 LCC가 뭐다 개략적인 개괄적인 내용만 알고 어떻게 그럼 내 집을 지을 적에 어떻게 이제 이거를 적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론을 공부하고 그걸 또 설명하고 이런 어떤 시간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CC 평가 방법은 현가법이라는 게 있고 연가법이라는 게 있다. 이런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이제 LCG, 우리 내 집을 짓고 아니면 소형 건축물을 할 적에, 아니면 이게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왜냐면은 이걸 적용함으로써 뭐 이 금액, 공사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아주 수련된 전문가, 전문 기술자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이걸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죠.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내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이게 뭐 공사비가 뭐 3억, 4억, 5억 이 정도 금액에서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게 이제 뭐가 또 중요하냐면은 이게 LCC 기법으로 설계를 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또 하나 예를 이제 아까 패시브 주택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나 드렸지만은,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은, 이건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주택을 뭐 소형 주택을 하면은 이 밑에 사실 토질 검사, 뭐 지질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땅을 조금 파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더라. 요 정도 좀 치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짐을 하든지 해서 지내력 테스트를 하고, 지내력 테스트가 사실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내력 테스트 하고 토종의 지내력이 나왔다. 그럼 여기에 이제 기초를 해서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단층이고 한 30평 된다. 그렇게 이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 5년, 7년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균열이 가는 거예요. 이 균열이 없어지지 않죠. 이거 보강을 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보강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보강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거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부 이제 이쪽 부분 이 외곽으로 가면서 이 말뚝을 박을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여기 일부 파서 이렇게 말뚝을 박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것도 나중에 이제 언더피닝 공법이라는 것을 세부 공정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공법을 적용해서 이게 보강을 해야만이 균열이 없어지겠죠. 그 균열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균열에 대한 보수도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이게 여기에 이 균열만 보이는 거지 내부에 들어가면 더 심각하겠죠, 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더 균열이 치마가 자꾸 돼가지고 균열이 되게 되면은 이 안에 내부의 어떤 관 같은 것도 손상이 갈 수도 있겠죠. 급수관이나 아니면 난방관이나 이런 관 같은 것도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대형 공사가 되는 거죠. 이런 걸 하나 예를 봤을 적에 이제 LCC 기법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미리 말뚝을 박는 거죠. 이게 이제 지질 조사 해가지고 여기 연암이든 풍암이든까지 이 자중을 계산해서, 이게 당연히 이제 이런 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토지가 선정이 되면은 측량하고 경제 측량하고 지질 조사를 하고 토질 기초 기술사가 기초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생략이 되는 거죠. 단독주택에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지질 조사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질 조사를 하고 자중이 얼마 안 되고 그러면은 지질이 좋다. 보니까 한 1m만 정도만 내려가면은 거기서부터는 거의 풍암 정도 되고 굉장히 좋은 지질이다. 그러면은 위에 다짐 정도 하고 지내력 테스트하고 소정의 지내력이 나오니까 그냥 지내력 기초로 가면 되겠다. 하지만은 근데 보니까 사실은 지질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별로 한 5, 6m, 7, 8m까지 이게 굉장히 연약 지반이다. 근데 사실은 그걸 알면서도 위에 한 50cm, 1m 정도만 치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치환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해서 지내력 테스트 하면 지내력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하면. 그리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동공이 생기는 거죠. 동공이 생기면은 이제 또 이쪽 한쪽이 이제 가라앉고. 그래서 이런 형상이 나옵니다. 이런 형상이 나오기 전에 제대로 해주려고 그러면은 기초를 지정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기초 지정을 해서 요게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 들어갔다.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천만 원 들어갔다. 근데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거 발생돼서 이거 또 떼웠는데 또 한 2, 3년 있으니까 또 균열이 가고 여기 또 뭐 내부 쪽에도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우리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지정 공사를 제대로 해서 3, 40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비용 플러스 알파가 생기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LCG 기법을 적용했을 때 이러한 어떤 그 플러스적인 요인이 발생이 된다. 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CG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LCG 기법은 설계, 시공, 건물 유지 관리 단계의 전반에 걸쳐 적용함으로써 종합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기법이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토지 선정서부터 준공 그리고 유지 관리 해체까지 이 전반에 걸친 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개념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뭐 공사비가 더 든다. 무조건 더 든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더 들어서 나중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공사비가 더 들어야지. 괜히 쓸데없이 공사비가 더 들면 그냥 공사비가 더 드는 거로 끝나는 거죠. 그거는 전체 토탈 코스트로 봤을 적에 별로 유익한 LCC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오래됐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70년대 이전부터 아마 이런 기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아마 한 90년대 뭐 이때쯤 이제 이런 기법이 국내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학계에도 뭐 대학에도 이제 LCC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도 계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이게 뭐 좀 큰 규모 건축물에는 뭐 거의 좀 굉장히 많이 적용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소규모,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특히 소규모 건축주 및 설계자를 중심으로 국내에 맞는 LCC 분석 기법을 정립하여 실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와 실무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이게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소규모 건축이거든요. 소규모 건축. 대규모 건축은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뭐 이 교육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은 뭐 그런 어떤 시공 과정이나 뭐 이런 그런 교육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중견 이제 사원이 되고 또 임원이 되고 또 그 임원이 돼서 또 밑에 신입사원들 교육하고 이런 시스템이 쭉 돼 있는데, 소규모 건축은 전혀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이게 사각지대가 되고, 건설업 면허가 없이도 지을 수도, 건축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기술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뭐 아무나 또 건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소규모 건축에 이거 LCG뿐만 아니라 이 모든 뭐 품질 관리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LCG 건축물은 특히 이 소규모 건축 및 건축주, 설계자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뭐 맞는 좀 연구가 좀 돼야 되고, 뭐 연구가 사실 이 정도 이론 정립만 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할 것이냐 고민하면은 일반 건축주도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주. 내가 이 집을 지어서 한 50년 살겠다. 내가 살고 그다음 내 자녀들도 이 집에서 또 20, 30년 살고 더 나아가서 뭐 내 손자까지 이 집에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허투루 짓겠습니까, 그거를? LCG 기법이라는 게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지어서 내가 일정 부분 살다가
그 다음 내 아들이 살고, 그 다음 내 손자가 살고 그랬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마 뭐 이게 현재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고 20년, 30년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공사비까지 상상할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기법이 이제 LCC 기법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중간중간 제가 이제 그 포화 차트를 가지고, 이 포화 차트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실은 이제 LCC 기법이라는 게 이 실시 설계 단계, 이 계획 설계, 실시 설계 단계에서 제일 많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지질 조사하고, 그 다음 기초 설계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특히 대규모 건축에서는 시스템상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특히 소규모 건축에서 이런 걸 빼먹는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대규모 건축물은 똑같다. 이렇게 일단은 개념을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소규모 건축이니까 이건 소홀히 해도 된다, 아무나 해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아니고 우리 제도도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소규모 건축물이 전체 건축 비율로 봤을 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 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식처 아니겠습니까? 내 집이 안식처고, 또 거기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집을 짓고 뭐 한 3년, 4년 정도까지 뭐 이게 기초나 지질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는 당분간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근데 한 5년만 지나면 이게 이제 안밀 치마가 되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씩 치마가 되면서 이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이제 균열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 원인을 보통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지. 땅속에 이게 어떻게 공사가 됐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질 조사도 뭐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설령 했어도 뭐 지질 조사를 계속, 이런 거는 사실은 땅속에 있는 숨겨지는 부분은 항상 뭐 사진이나 뭐 시험 성적서나 이런 게 계속 문제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어도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 마감 공사가 문제되는 건 이건 뭐 별로 문제될 게 아니죠. 도배 공사를 뭐 부실 공사했다. 별거 아니죠, 사실은. 도배 뭐 일정 부분 뜯어서 새로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기초가 부실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고, 뭐 보강하는 방법은 있지만은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벌써 이제 아까 그림에 보여드렸듯이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근데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있고, 그건 굉장히 플러스 알파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이게 LCC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소형주택에서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LCC가 뭐냐, 이런 개념 정리 정도 하는 걸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